네, 정치여담 야담. 오늘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나선 첫 외교 무대라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문제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앞서 기내 간담회에서는 어떤 각오를 밝혔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는데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네, 자 먼저 복귀왕 의원. 일단 중동발 변수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된 거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을 잡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일종의 악수를 통한 기싸움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테고 네. 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뭐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한미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 양자회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는 10월에 또 다자회담 또 장이 또 열려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아쉽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현재 관세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홍석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대선 때부터 가장 강력했던 이제 미국을 이제 다시 한번 위대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제 관세죠. 관세를 통해서 결국 외국 기업이 미국에 제조업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논리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에 우리 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바뀐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어떤 면담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좀 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건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급히 미국으로 무산됐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히 아쉽지만 미국도 역시 좀 대단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한미 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전에는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아쉽게도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관련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안 열리지만 이번 간 자리에서 역시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8일까지 이제 한 달도 뭐 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상안 준비, 실무 협의 이런 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나온 게, 그러면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또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뭐 간다면 그 자리에서 또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예상이 된 한일 정상회담이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민주당 정부가 처음 맡게 되는 한일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지난번 윤석열 정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도 걱정스러우면서 기대도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양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아마 불편한 주제들은 가급적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고 또 양자도 아닌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상견례 정도, 잽도 아닌 것이죠. 그냥 권투글러브 차고 사진 한번 찍는 네. 이런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저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약간은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주제라도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그 일본의 관계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 간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대한 불가피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을 좀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잘하시는 것처럼 뭐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한일 관계가 거의 뭐 빙하기 시대까지 이제 접어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고 또 지소미아 또 복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대표는 굉장히 좀 일본을 두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일본의 이제 뭐 이렇게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했었죠.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일본 외 그 국계에만 인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하는 것도 허용이 되느냐, 앞으로 독도까지 양보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전과는 태도가 좀 달라질 것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첫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이끌어가고 말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도쿄 특파원이었잖아요. 네.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전향적이고, 네. 또 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그냥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좀 불안한 마음, 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지껏 뭐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 좋아졌던 거 다 모여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계속 물컵의 반을 이제 네.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채우라라고 하는 푸시가 뭐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일본 별로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근데 다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아주 깊고 내밀한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평화나 미래지향, 뭐 동반자 이런 형태의 좀 원만한 형태의 합의를 할 것, 네. 그런 형태의 입장 조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다자회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데도 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복귀한다, 이걸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꺼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나가시마 아키히로 네. 일본 총리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위성락도 예. 만났고 지금 어제 김민석 뭐 후보자도 만났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 일본이 무슨 얘기할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오. 첫 번째가 뭐냐면 단기 전략보다 장기 전략을 함께 봅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합시다.
세 번째가 이제 각자 국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용기 있게 좀 국민들이 이쪽으로 가도 좀 양국 합의를 위해서 국민을 좀 담대하게 설득합시다.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일본은 계속 메시지를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정상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Hi, Mr. President. Nice to meet you. Lovely to meet you. 우리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져요. Indeed, it's wonderful to meet with you face to face, and we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when you host the APEC meeting later this year time, and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over the coming years to Australia as well. 네, 호주는 대한민국 한국 전쟁 당시에 아주 많은 수의 파병이 있었고, 어쨌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 자리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펙도 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의 정상들을 올 가을에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만난 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네, 저 호주 남아공 국가원수들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자, 최선원 선수님께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저녁 늦게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1박 3일인데 예. 상당히 숨가쁜 일정인데 한일 정상회담 제외하고 또 신경 써봐야 될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만나는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정상들하고 유대감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호주 정상하고 조금 전에 이제 대화하는 게 나왔는데 저 과정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한 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의견과 굉장히 많이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빨리 조기 귀국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정상들이 거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동병상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쌓으면서 네. 이른바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고리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